안녕하세요. 우유카제인 폴리머 EDL을 기반으로 한 인공 시냅스 발표를 맡은 전자재료공학과 조원주 교수님 연구실의 박태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한 실험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실험 세부 사항과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자들도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CPU는 기존 정보 처리 역할을 하는 소자로선 고성능을 보여주지만 AI 프로세싱에 있어선 성능 저하를 보입니다. 하지만 뉴로모픽 소자는 CPU와 반대로 AI 프로세싱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소자 구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존 CPU는 폰 노이만 구조를 따르며 정보 처리와 저장이 따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몰리면 이 바틀넥이라고 불리는 병목 현상 발생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뇌를 모방한 뉴런 시스템에선 정보 처리와 저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시냅틱 소자는 2단자와 3단자 소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2단자 소자는 단순한 구조 덕분에 기하학적 이점이 있고 따라서 높은 집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스테이트를 이용해 아날로그 동작이 가능하며 ReRAM, FeRAM 소자들과 같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ReRAM 소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스닉 커런트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단자 소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적합한 소자로 시냅틱 가소성을 게이트를 이용해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단자 소자에 비해 연구가 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냅틱 소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물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의 알부민, 그리고 물고기에 들어있는 콜라겐, 식물의 셀룰로스, 갑각류 새우와 크랩 같은 갑각류의 껍질에 있는 키토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친환경 물질로 우유에 있는 이 카제인 단백질을 사용했습니다. 우유의 구성 성분 중에 단백질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카제인은 이 단백질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제인 미실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틴 차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환경 EDL 물질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세부 사항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저희 밀크 카제인 EDL 시냅틱 트랜지스터의 패브리케이션 플로우로 유리기판을 세정하고 그 위에 300나노 두께로 ITO를 증착을 했습니다. 이후 우유를 1마이크로 사이즈의 필터를 거쳐 이 카제인 용액을 만들고 그 용액을 200나노 두께로 스핀 코팅을 해주었습니다. 도포된 용액은 실온에서 약 12시간 동안 말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섀도우 마스크와 RF 스퍼터를 이용해 IGGO를 50나노만큼 증착을 해서 채널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RF 스포터로 ITO를 150나노만큼 증착을 해서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만들어주며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수자의 옵티컬 이미지와 다음 러프니스와 증착 두께를 측정해서 물성을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FTIR을 통해서 파장에 따른 분자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와 디스커션입니다. 우선 우유 레이어의 투명도와 커피시타로스의 역할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리와 유리 위에 카제인 용액을 도포한 저희 소자를 트랜스미터스를 비교했을 때 유리는 91.95%,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카제인을 도포한 유리는 87.75%로 약 4%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프리퀀시에 따른 캐패시턴스를 측정했을 때 100Hz에서 제곱센티미터당 98 마이크로페럿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었고 이는 내부 모바일 이온들 때문에 EDL 효과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DL 시냅틱 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와 아웃 커브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최대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트랜스커버를 측정했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히스테리시스 윈도우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이 증가하면서
문턱 전압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EDLT로서의 작동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트랜지스터 특성을 확인한 후 유로모픽 특성 또한 확인하기 위해 EPSC와 PPF를 각각 측정을 하였습니다. EPSC는 간단히 말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 세기에 따른 이 반응 정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선 싱글 프리시냅틱 스파이크를 주었을 때 스파이크의 지속 시간이 10ms에서 1000ms까지 증가할수록 디프레션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PPF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PPF는 간단히 말해서 자극을 이렇게 연달아 두 번 주었을 때 두 번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파라미터입니다. 이 자극 사이의 인터벌, 이 간격이 짧을수록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고, 가장 짧았을 때 130% 이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주파수를 증가해가며 스파이크를 10번을 주었을 때 그 측정한 EPSC입니다. 오른쪽은 이 V1과 V2에 각각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V1과 이 V2에 동시에 자극이 가해져야만 이 EPSC가 문턱 전압을 넘겨서 엔드 로직으로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EPSC의 이 촉진성을 이용해서 하이패스 필터와 엔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음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우유 카제인을 이용한 3단자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카제인 방막 EDL 수자의 투과도는 87.75%였고 최대 캐패시턴스는 100Hz에서 제곱센티미터당 0.98 마이크로페럿이었습니다. 카제인 고분자 EDLT의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 때 히스테리시스 윈도우가 따라서 증가했으며 이때 문턱 전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카제인 단백질의 프로톤 덕분에 EPSC, PPF, 그 다음에 필터링 같은 뉴로모픽 동작이 가능했고 시냅틱 가속성 기반의 로직 동작 또한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카제인 고분자 EDLT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과 뇌 모방 동작을 보여주었고 바이오 컴패터블한 인공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 구현을 기대할 수 있는 소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카제인 EDLT는 친환경적이고 생체 친화적인 인공 신경망 구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